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오후 12시 점심시간에 이제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비롯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진흥원의 3월 사업 최종 점검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1시간 정도 진행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Q&A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들어와 주신 대표님들께서 다음 주 마감인 이제 목요일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시작으로 창업중심대학 3월 21일 날 마감되는 사업계획서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소리나 화면이 괜찮으신지 Q&A 창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은 활성화하지 않아서 Q&A 창 통해서 네, 괜찮으신지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만 Q&A 창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규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럼 바로 목소리 잘 들리신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진흥원 사업 중에 초기 창업 패키지랑 상업중심대학의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을 좀 최종 점검을 하려고 하고요. 어, 이번 주, 저번 주부터 해서 주간기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까지 조금 네, 덧붙여서 전달을 드릴 거고 페이스 1부터 3까지는 서류를 작성해서 사업비를 계산하는 항목까지 좀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고 특전 안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주체 기업인 저희 주식회사 웰로는 국내 거브테크 기업으로서 정부사업 관리형 사스 웰로 비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 런칭한 지 한 반년 정도 됐고요. 850개 정도 기업이 누적으로 6,100억 정도의 사업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식회사 웰로의 대표 김유리 안나이고요. 20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이제 과기보고 연구 사업, 그리고 작년에는 팁스를 비롯한 초기 창업 패키지와 팁스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을 토대로 운영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들을 확보하고 또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 토대로 이미 지금 웰로비즈를 사용하고 계신 대표님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보신 대표님도 계시는데 일단은 오늘 웨비나 자체는 서류를 작성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발표 평가부터 서류 사업비 관리까지 네, 하나씩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잠시 함께 해주신 전문 심사위원분이 계신데요. 이따가 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Q&A 세션 때 궁금하신 사항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용 전문 심사위원님이시고요. 다양한 정부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셨었던 네, 그 네, 심사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적인 건 초기 창업 패키지랑 창업 중심 대학의 초기 창업자 대상 사업인데요. 기존의 웨비나 안내를 드릴 때 창업 중심 대학의 실험실 창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주관기관에서 이제 4, 5월 정도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오늘 웨비나에는 진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먼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이제 오늘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최종 수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굉장히 제발 체크를 요청드리는 바인데 아마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번에 K-스타트업에서 처음 등록하시면 K-스타트업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등록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서부터 작성하면서 그다음에 팀원들 등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류를 등록하는 3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직 안 해보셨다면, K-스타트업 통해서 사업 지원을 안 해보셨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한번 K-스타트업 미리 등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요일 오전까지는 최종 등록을 완료하셔서 목요일 4시 전후로 되면 서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마감일 기준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대표님들 참조 부탁드리고요. 가장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일주일도 아직 이제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것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관기관을 선정한, 그러니까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 전에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의 주관 기관들을 선정한 공고들을 보면 작년이랑 대비돼서 그리고 올해 심사 기준에서 나와 있는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한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 내용이 가점이 되고 심사를 하실 때도 주관기관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받을 만한 기업인지 사업 기간 안에 혹은 사업 기간 후로 성과 관리를 할 때 투자를 받을 만한 어떤 포텐셜이 있는 기업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투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은 투자의 논의를 진행 중이시라면 사업 계획서 안에도 담아주셔야 되고요. 가점으로 확약서를 낼 수 있다면 이제 확약서까지 꼭 챙기셔서 선정의 확률을 좀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투자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항목 중에 유일하게 사업 증빙이 필요 없이 사업 계획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초기 창업 패키지 PDF가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점을 확인해 보면, 가점 사항을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는 이제 투자 실적을 보유했거나 장관급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이 두 가지의 점수는 지금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그린 뉴딜 관련 분야의 창업 기업인지는 증빙을 내지 않고 사업 계획서 내용만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분야라고 하면 되게 특정 카테고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IT 서비스나 제조 베이스 서비스 모두 가능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기술 같은 환경에 특화된 어떤 제조 베이스 사업일 수도 있고 친환경 지식 서비스 같은 IT 서비스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서비스가 어떤 그 이번에 서류 PSST의 T 마지막 부분에서 ESG 항목이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분야 혹은 사회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저탄소의 녹색 성장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이 가점을 확보하시고자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반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넘어와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년 대비해서 예산도 조금 줄고 지원 규모도 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회수, 저희 K-스타트업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이제 열람하신 조회수랑 각 주간 기관에 좀 문의를 해본 결과, 그리고 세 번째로 웰로비즈 안에서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를 관심으로 담아두시고 신청을 완료한 인원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경쟁률은 한 10대, 최소 10대 1, 기관별로 10대 1에서 한 25대 1 정도로 수정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다음 주 마감이기 때문에 마감일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거의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하시고 지금까지 지원된 숫자의 기준으로 이 정도로 보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사업자가 있으신 상황에서 제 3년 차 미만의 기업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허수가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경쟁률이 조금 치열할 수 있다는 점, 대표님들께서는 가점 사항 확보할 수 있는 가점은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량 체크인데요. 용량 체크는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15페이지 정도 작성하시고 뒤에 가점 이미지들을 붙였을 때 용량이 간혹 30MB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은 K-스타트업에 업로드를 할 때 용량이 넘어가면 이제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쪼개서 올리고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작성하고 계신 서류가 용량이 30MB가 넘는지, 그리고 특히 맥북을 사용하시는 유저의 대표님들은 맥북의 그 용량 크기와 K스타터에 올라가는 크기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체크해 보셔서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평일 기준에는 한번 미리 등록을 해보셔서 잘 올라가는지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넣으신 대표님들은 동시에 21일 화요일 날 마감되는 창업 중심 대학도 넣어보실 것 같은데요. 창업 중심 대학에서 이제 네, 여기가 예비 창업자 아니고 초기 창업자입니다. 초기 창업자는 219명, 예비 창업자는 이제 300명대 중후반 정도를 뽑는데요. 올해 일정 체크랑 고민 필요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 일정 체크는 동일하게 한 평일 정도, 그러니까 그 21일 화요일이 마감이니까 그 전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미리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중기부 창업진흥원 콜센터 1357 통해서 문의를 해보셔서 잘 등록이 되는지 업로드가 되는지 체크를 평일 기준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역시나 창업중심 대학도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의 여부를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할 기업들에게 자금을 확보했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에서 보실 때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가를 하실 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아무래도 선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점도 보시면 창업중심대학의 왼쪽에 보시는 PDF가 창업중심대학 중에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업중심대학으로 많이 이제 예비 초기 그리고 창업 도약기가 다 합쳐지면서 창업 초기는 219개의 기업을 각 6개의 권역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가점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가점 항목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가점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점에 지금 투자를 받았는지 혹은 투자 받을 예상이 있는지에 대한 가점 항목은 없습니다. 근데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 이렇게 보시면 창업중심 대학, 그러니까 지금 서울권이면 한양대학교부터 대경권의 대구대학교까지 이제 총 몇 개죠? 9개 창업중심 대학을 선정을 할 때 이때 그 가점 항목으로 투자금을 자체 재원으로 2.5억 이상 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그 평가에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이 지금 한양대학교부터 대구대학교가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창업중심 대학에서 차후 성과 관리, 어떤 기업들의 어떤 평가 관리를 할 때 투자를 받았는지, 받을 예정인지 이런 여부들을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 초기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점 항목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이제 이미 뭐 기업이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런 값들은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가점 항목들 중에 혹시나 해당하시는 게 있으신지 2020년부터 22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료가 있으시면 꼭 놓치지 않고 가점을 체크하셔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점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1등부터 30등까지 참여 기업이 선정이 되면 이제 하위권에서 그러니까 선정과 탈락의 그 언저리에서 그 순위가 바뀌는데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겠지만 등수를 기준으로 잘라지는 선정과 탈락이 나뉘어지는 이런 사업에서는 가점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체크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대학생 창업가이시거나 지금 대학을 졸업하실 예정이신 대표님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졸업을 하셨으면 그 권역 내에서 그 어떤 대학에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권역 내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셨다면 그 증명서를 토대로 가점도 받으실 수 있는 점 한 번 더 참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신청 기관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창업중심대학이 좀 이제 선정이 되면서 각 대학별로 초기 창업 기업은 24개사가 선정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초기 권역 내의 창업 기업이 이제 60%인데 그중에 30% 이상은 해당 대학발 초기 창업 기업이냐, 이거를 좀 해당 권역별 초기 창업 기업이냐, 그리고 40%는 일반 초기 창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좀 나눠보면 결국 권역 대학발 초기 창업 기업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30%는 뽑는다는 의미에서 권역 3, 일반 3, 대학 3, 일반 4 이렇게 3, 3, 4 비율로 뽑는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전통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좀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 수도권 중에서 한양대학교, 선균대학교 많이 집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전국들도 이제 합산이 되는 구조인데 여기 공고 중에 이 항목을 보시면 신청 마감 후에 경쟁률이 많은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곳에는 뛰어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원 규모가 뭐 한양대가 24개사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전체 선정을 했을 때 비율을 보고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창업진흥원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요약하면 219개사, 약 220개사에서 선정을 하실 건데 특정 대학교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해서 그 24개사만 뽑히는 건 아니다. 경쟁률을 토대로 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전북대학교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저희가 창업중심대학의 초기 창업자, 그 3년차 미만의 초기 창업자의 경쟁률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주관기관의 문의, 그리고 저희 웰로비즈 안에 이미 지금 8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업분들의 비율, 통계적인 비율로 산출을 해봤을 때 최소 8대1에서 13대1 정도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 처음 알게 되시고 인지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년과 작년에 경쟁률 토대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 점 준비하신 대표님들 참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용량 체크도 앞에 초기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30MB 넘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분 정도가 돼서 PSST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서 넘겨드리고 오늘 발표는 1시간 정도로 내외해서 Q&A를 더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SST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중심 대학 모두 서류 평가는 요약 페이지, PSST 플러스 알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점수도 30, 30, 20, 20. 그러니까 요약 페이지를 제외한 PSST의 점수 배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 아실 겁니다. 그 왼쪽은 초기 창업 패키지고요. 오른쪽은 창업중심 대학의 초기 창업자 사업기획서의 배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총 30점부터 20점까지 나와 있으면 각각의 소제목 항목별로 각각 15점, 그리고 3번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각 7, 8점 정도로 배정이 돼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표님들이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건 요약 페이지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의 거의 50%, 조금 더 과장하면 한 7, 80%가 요약 페이지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는 PSS도 물론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팀은 지금 당장 더 바꿀 수 없는 요소이고 스케일업도 작성하신 것에서 제품 서비스 갑자기 스케일업을 더 크게 하겠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가장 고도화할 수 있는 요약 페이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위원분이 지금 초창도 그렇고 창업중심대학도 그렇고 심사를 하는 기준 자체가 5분이 들어오셔서 각각 한 기업을 5심사위원분을 평가를 하시고 최소 최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기업들을 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다 혹은 뭐 초기 창업 패키지면 뭐 서울과기대다 이렇게 몰리는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순서대로 줄을 세울 때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한 심사위원당 보시는 게 100개, 200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기업당 15페이지에서 약 20개 페이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20개 페이지 내외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페이지를 100개로 하면, 네, 2,000페이지, 3,0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 보시기 쉽지 않아서 요약 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1차적으로 스캐닝을 하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일단은 요약 페이지에서 아이템명을 보고 그 다음에 굵은 표시 혹은 밑줄 표시 순서대로 봤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려는 사업이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걸 먼저 스크리닝을 해서 놓고 요약 페이지를 보고 이제 확 와닿지 않는다거나 좀 보기 어렵다던가 뭐 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성장성을 상상할 수 없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후에 PSST를 보고 보지 않을 곳 이렇게 좀 나뉘어서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백 개의 사업 계획서 중에서 요약 페이지만을 보고도 한번 스크리닝이 되려면 결국 네, 요약 페이지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PSST도 하나씩 짚어드리겠지만 저희가 탈락했던 사업 계획서, 그리고 선정됐던 사업 계획서 이제 변경 전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글과 이미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글부터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과 다르게 밑줄 표시로 조금 더 붉은 표시, 밑줄 표시만 딱딱 읽고 내려가도 이 회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구나. 첫 번째는 초기의 MVP 혹은 초기의 제품과 서비스로 가설 검증을 한 숫자를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걸 만들어낼 팀이 잘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두 가지가 결국 요약 페이지에서 강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을 할 때 런칭 몇 개월 만에 사용자 몇만의 사용자 수가 확보가 돼서 이거를 초기 창업 패키지 동안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타겟해서 더 성장하겠다에 대한 게 정말 딱 디테일하게 다 읽지 않아도 붉은 표시와 밑줄 표시만 읽고 나서도 확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게 1페이지였고요. 이 페이지는 뒤에 앞으로 PSST에서 하나씩 전개해 나갈 문제점과 솔루션 화면 그리고 스케일업과 팀 이거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뒤에를 보지 않고도 요약 페이지만 보고도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선정된 걸 보시면 문제점과 솔루션에 대한 화면이 B2C, B2B 각각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IT 서비스라 B2C, B2B가 나눠서 솔루션이 제공 작성을 했지만 제품을 담당하신 대표님들은 이 안에 문제점과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이미지를 꼭 넣으셔서 뒤에를 바로 달지 않아도 네, 뒤에를 바로 달지 않아도 요약 페이지만 보고도 제품명, 요약, 그 초기 지표, 화면 이렇게만 딱 보고도 이제 1차적으로 인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요약하면 요약 페이지를 토대로 심사위원분들이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뒤에 PSST를 보시는 구조라는 점. 그래서 요약 페이지에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정량적인 지표, MVP 테스트를 한 지표, 가설 검증을 한 지표, 혹은 제품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초기 창업 패키지 동안 얼만큼 더 성장을 시키겠다에 대한 지표. 네, 지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량적인 숫자 정보를 중심으로 이 소개와 네, 경쟁사 대비 차별점, 개발 단계, 산출물의 개발 단계 이 순서대로 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ST별로 각자 이미 작성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핵심 한 문장씩만 기억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블럼은 일단 반드시 근거 통계와 수치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인식은 다들 창업을 하신 동기가
다 다양하시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다에 대한 어떤 스토리는 각각 있으실 텐데 결국 문제인식에서는 심사위원분이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임팩트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임팩트가 클 수 있는지 혹은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그 해당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굉장히 크게 해소해 줄 수 있는지 그게 단순히 비단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 어떤 고통의 범위의 문제 이거를 풀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결국 근거에 대한 수치 자료 혹은 정성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2021년에 탈락을 했을 때는 문제인식에서 수요 개인과 수요 기업에 대한 숫자 정보보다는 PDF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서비스에 대한 제품 서비스 목적 그리고 이렇게 네, 우리 서비스가 지금 초반에 뭐 5천 명 정도를 만들었다. 이거의 지표만 좀 썼었는데요. 작년에 선정되신 걸 보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해서 그 문제점에 해당하는 네, 네. 문제점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얼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통계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밖에서 잠깐 개가 울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 자료는 한국보건사연구원과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토대 중심으로 통계 자료를 근거 수치를 마련해서 작성을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문제 인식과 시장의 규모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도 해결했을 때 시장의 크기도 크다라는 점을 어필을 문제인식에서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품 서비스, 네, 요약하자면 제품 서비스마다 문제점을 느끼신 포인트가 다 다르실 텐데요. 이 문제가 대표자 혹은 우리 팀만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 B2C면 대다수의 사람들일 거고요. B2B라고 하면 특정 고객군의 유형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 혹은 정성적인 설문조사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담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사위원분께서도 이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에 대한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에서는 꼭 챙기셔야 되는 것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차별점 이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고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 서비스 이미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선진도의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품 MVP 화면에 대해서 그 이미지나 혹은 시제품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넣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여러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이미지가 있는 기업과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아무래도 명확하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서비스가 없으신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예시 이미지라도 모범 이미지라도 노코딩 웹 툴이 많거든요. 그래서 IT 서비스면 노코딩 서비스 혹은 제품 제조 서비스, 제품 제조 쪽, 도소매 쪽, 그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대표님들은 그 제품을 또 목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 이미지에 대한 그 설명을 사업 계획서 안에 넣으셔서 이 심사위원분이 보셨을 때 상상이 가능하도록 제품 서비스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서비스 추진 일정이나 그 사업 계획서 안에서 양식 안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은 이 일정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보다는 이 사업 기간 안에 지금 제시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을 완료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도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식을 채우실 때 힘을 줘야 되는 부분과 빼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셔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지금은 힘을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일정 같은 것들은 이제 힘을 빼야 되는, 그러니까 작성을 아예 작성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텍스트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요소이고요. 나머지 지금 실현 가능성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가져야 될 차별점, 그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나 아니면 기존의 경쟁사가 딱 똑같은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기존의 경쟁 대체제 대비 또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다에 대한 거를 더 집중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는 다들 대부분 다 작성을 해서 넣으시는 것 같고요. 차별점에서는 이제 고객의 사용성을 높였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논리이고 가장 고객의 사용성을 높여야만 결국 정보 지원 사업을 떠나서 우리 지금 제품 서비스의 성장에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입장벽. 진입장벽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특허를 출원하신 기업분들도 계시고 출원 예정이신 기업분들도 계신데 심사위원과 기업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준비도가 높은 기업들이 더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초창패나 규모가 각 대학별로 24개의 대회 정도로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더 잘 된 팀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진입장벽을 어떻게든 갖춰 놓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T 쪽은 특허 출원 통해서 초기 진입 장벽을 형성을 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런 논리가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많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IT가 아니신 제조나 도소매업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제품에서는 다른 대체제 대비해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목소리와 고객의 반응도를 이 기능 안에 넣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 장벽이나 경쟁력을 구축했다. 이런 논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요. 그래서 솔루션에서는 다른 부분을 다 제치고서라도 제품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이 경쟁 우위 저는 이제 아래쪽에 글로 좀 풀었었는데 경쟁 우위에서 효용 우위는 결국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에 대한 효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 엔진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적 우위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업의 특성, 정책 산업, 저희는 이제 정책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산업에 있어서 이제 뒤에 조금 잘렸지만 그 B2G, B2B 쪽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경쟁 우위로 삼아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회색 표시가 된 것들은 아마 네, 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기술적인 우위를 이제 증빙하는 내용들을 출원된 특허 출원명들, 출원 번호들, 그리고 출원 날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요약하면 솔루션에서는 제품 서비스 이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쟁력 나머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채워주시면 되고요. 우리 비즈니스 제품의 경쟁력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에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기업이 그러니까 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중심 대학의 정부 사업 지원금 말고도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더 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했던 건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때 했던 거라 좀 넘어가고요. 왼쪽에 성장 전략 스케일업에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진입의 현황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세 번째 페이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스케일업에서는 다 자금 소유 및 조달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때는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를 받는 것이 가점인 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투자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지원금 말고도 융자나 기부를 통한 자금 유치 이걸 확보를 해서 최대 2, 3억 원 정도를 토대로 사업을 성장시키겠다에 대한 거를 좀 표현을 했었고요. 그게 올해는 특히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곳들에게 더 지원을 하자라는 기조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통과된 예산안의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민간의 투자와 같이 겸해져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안에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들마다 투자를 받지 않고 우리의 매출을 토대로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 베이스 자금을 얻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기존에 확보된 자금이 얼마 정도 되고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비롯한 이 정부 지원 자금과 추가 융자를 통해서 매출 더 확보하겠다에 대한 논리를 스케일업단에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실적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제가 작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하면서 해당 기업의 전체 책자를 받아보고 매출이 없는 이 기업마다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아이템인지를 다 봤었는데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매출이 저는 수원대학교에서 했었는데 매출이 영원인 곳은 두 곳, 전체 한 30여 개 정도 기업 중에 두 곳만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다 매출이 있는 회사셨습니다. 선정된. 그래서 매출의 여부가 선정의 여부에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아이템이 조금씩 가설 검증을 하면서 고도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을 초기 실적을 갖추고 지원하셨을 때 선정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판단을 해보셔서 지금 만약에 매출액이 없다면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확약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구매 의향서에 대한 것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지금은 토요일이라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월화수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진출 실적, 진출 예정 실적 이런 것들을 이 스케일업 안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 구성에서는요. 반드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대학 초기 창업은 제일 중요한 게 고용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대표님들이지만 초기 창업은 이제 1년, 3년 차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산하에 창업진흥원이 있고 이 패키지 사업들의 정책 목표상 매출 증가, 고용 증대 이 두 가지의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상에서는 고용을 얼마만큼 더 할지에 대해서 점수로 매기진 않지만 그 정책의 목표상 그리고 나중에 선정이 되시고 최우수 판정을 받으시는 시점에 매출이 늘었는지 제품 서비스가 죄송합니다. 제품 서비스가 나왔는지 매출이 증가했는지 고용을 몇 명 이상 창출했는지에 따라서 우수와 최우수 그리고 그냥 일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계획에서는 지금 있는 핵심 팀원들은 무조건 작성해 주시고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얼만큼 더 추가 고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많이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정됐을 때에는 제가 팀원이 이제 15명 정도 되는 상태로 지원을 했었고 한 13명 정도 더 채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많은 편이었고 대부분 선정된 기업분들은 한 평균적으로 최소 3명에서 이제 최대 10명 내외 정도로 추가 고용을 하겠다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학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용 계획이 있으시면 이제 어떤 직군을 주로 고용을 하실 건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고용 계획이 없으시다면 업무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 제품 서비스를 얼만큼 더 빠르게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고용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팀 안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대표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모든 대표님께서 잘 작성하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PSST에서 그 서류에서 가장 결국 중요한 처음이라면 챙겨야 되는 팁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폰트 크기, 숫자 등등 다 중요한지에 대한 기본 질문인데요. 간과하기 쉽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수많은 서류들 중에 이 기업이 돋보이느냐, 특히 요약 페이지, 아까 구조상 말씀드렸던 평가의 스크리닝 단계에서 요약 페이지에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숫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없으면 이 기업은 숫자로 표현할 지표는 없는, 숫자로 표현할 MVP는 아닌 걸로 사실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다면 그걸 다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요약 페이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굵은 표시, 밑줄 표시, 그 심사위원들이 다 보지 않아도 그 보기 편하게 핵심 부분만 읽어도 넘어갈 수 있게끔 양식을 처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 아이템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주말 동안 그 마감 전까지 허락된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초기 창업자,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를 포함한 다른 지원 사업 여러 개 신청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하셨을 때 올해는 예비 창업자 대상 사업이 많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생애 최초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술 창업 활용화, 그리고 네네, 연구 창업, 그리고 창업중심대학의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그래서 6개, 대여섯 개 정도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업이 이제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 혹시 지금 아까 이다영님께서 예창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웨비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자 대상이지만 잠깐 짚어드리면 예비 창업자 기업은 생애 최초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중복을 신청하시고 선정된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생애 최초 지원하실 때만 이제 먼저 선정이 되면 이제 그거 선택을 하실 수 없고 먼저 선정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는 페이지 수 초과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초과시 감점이라는 항목이 지금 창업진흥원에 있는 모든 사업에 없기 때문에 초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이후에 기업분들 초기 창업 패키지 하시고 이후에 R&D 사업들 진행하실 때는 R&D에서는 초과시 감점 항목들이 있는 지자체들이나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지금 준비하신 사업들, 창업진흥원 사업들은 초과해도 문제는 없지만 뭐 3, 40장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장 내외, 초과해도 20장 내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다이렉트로 쭉 하고 Q&A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갖지 않고 바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점심도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방표자로 넘어가면 발표 평가는 서류 평가와 다르게 요약은 따로 없고 선정이 되시면 2배수로 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한 60개 정도 기업이 되고 그리고 그 초기 창업 중심 도약은 한 24개 내외니까 50개, 5, 60개 정도 내외가 서류에 선정이 되실 텐데요. 그 중에서 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0분 발표하시고 창업 중심 대학은 25분 발표이십니다. 그래서 총 시간이 30분, 25분이고 실제 발표는 15분에서 20분, Q&A는 이제 10분 정도. 그래서 창업 중심 대학은 아마 15분 발표로 끊어질 것 같고요. 10분 동안 Q&A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팁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관 기관에서 예를 들어 창업중심대학이면 뭐 한양대학교 같은 대학교에서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면 각각의 기관들이 있으시죠. 그 기관에서 발표 템플릿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주는 곳들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분들께서 그 순서대로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주지 않다면 처음에 지금 PSST 문제인식부터 팀 구성의 순서대로 발표 심사 기준이 나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장에서 20장 넘기지 않고 PSST 구성 순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서류 평가랑 다르게 발표 평가는 장수 제한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기관에도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내용이고요. 저도 제가 수요기업으로서 발표를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100개 정도 지원을 했다 보니까 발표 평가에 간 게 이제 한 3, 40개 정도가 되고 그 정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 제한, 특히 공공기관의 발표 장표 장수 제한은 민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주관기관에서 발표 장표를 PSST 합해서 20장까지만 하셔라. 그러면 그 장표 안에는 꼭 지키시는 게 좋고요. 다른 발표 평가도 오프라인으로 지금 다 진행을 대부분 하실 거기 때문에 어, 네. 그 다음 대표님 혹은 뭐 그 전에 대표님이 이 앞에 한 대표님께서는 뭐 장표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에 대한 민원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주관기관에서는 20페이지면 20페이지까지만 발표를 하셔라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키시고 다만 발표에서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은 다 그냥 Q&A 부록 장표로 다 빼서 Q&A 때 조금 더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때 분위기를 좀 요약해서 드리면 지금 잠깐 말씀드리기 앞서서 서류도 아직 안 냈는데 왜 발표 평가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따 뒤에 이제 보여드릴 필수 질문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다 끝나시면 제가 만족도조사 링크를 올려드려서 만족도조사 참여하시면 이 다시 보기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서류 평가 만약에 선정이 되시고 발표 평가 진행하실 때 반드시 다시 이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질문별로 어떤 거 체크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선정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발표 때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질문의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여드릴 필수 질문들 PSST별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 질문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그 Q&A 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이 안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때는 꼭 제3자분의 멘토링, 제3자분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고 발표 평가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팀과 대표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 들은 입장에서의 물음표가 뜨는 것을 이제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서비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발표를 10장, 20장 내외로 했을 때 의문이 드는 포인트를 꼭 받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셔 놓고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보통 발표 평가는 서류 끝나고 정말 빠르게 하거든요. 1, 2주 내외에 1주 안에 자료 제출하고 2주 뒤에 네, 2주 뒤에 바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습니다. 서류 제출하시면 아마 발표 평가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좀 참조하셔서 지금부터 서류 다 제출하시면 지금부터 좀 발표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셨더라도 3월 이후에도 이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각각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다 뜨기 시작합니다. 산하기관별로 다 뜨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이후에 또 그 작성했던 걸 계속 지원하시면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Q&A 창에 Q&A로 다 남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A 창에 남겨주신 순서대로 이따가 다 끝나고 Q&A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거라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즉답을 못 드리지만 다 작성을 해주시면 Q&A 때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PSST 같은 경우 하나씩 짚어드리면 일단 프로블럼에서는 정말 이 제품과 서비스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느냐,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시장 규모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식으로 잡았던 게 배점도 제일 크고요. 30점. 배점도 가장 크고 서류에서도 발표에서도 배점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풀만한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왜 이게 아직까지도 문제였는지, 이 문제를 풀면 정말 그 시장 규모에서 해결이 되는지,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문제인식에서 대부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정말 이 작은 문제가는 아닌지, 혹은 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인식에서 조금 다른 니치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품 서비스 중에 법적인 부분이 규제나 법이 좀 저촉되거나 아니면 규제가 없는, 혹은 규제가 너무 심한 이런 분야의 제품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인식에서 거의 정말 높은 확률로 심사위원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 규제와 법률에 대해서, 혹 IT 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은다고 할 때 그런 법적인 이슈는 없으니까, 데이터 3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법적인 검토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제품 초기다 보니까 아직 확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뽀개야 되는 그 고객군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고객군이 그 하고 많은 고객군들 중, 혹은 다른 고객군들 중 특히 이 페르소나로 정한 이유가 있느냐, 특히 이 B2B 고객군으로만 정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 정성적인 근거를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루션에서 가장 핵심인 건 결국 MVP 테스트를 해봤는지, 초기 창업 패키지니까 제품이 보통 있는 경우에서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 같은 경우는 제품이 없다 하더라도 고객이 원한다는 설문조사든 데이터 분석이든 인터뷰든 이런 정보를 가공을 해서 발표 장표에 넣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 꼬리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 솔루션은, 네, 다시 요약하면, 제품 서비스를 이걸 원해서 만든 게 맞냐, 원해서 고도화하는 게 맞냐, 그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봤냐, 수집을 해본 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스케일업에서는 결국 이 기업이 매출을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매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 사업의 진입 장벽에 대한 질문, 초기 마케팅 어떻게 해서 초기 10억, 초기 1억 정도의 매출을 어느 정도 만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고 이 질문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서류에서 이런 질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발표 평가를 하시게 될 때 이 장표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팀 구성인데요. 팀에서는, 네, 초기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예찬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표님을 위주로 제일 먼저 많이 보시고, 구성된 팀이 이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인지,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가 대부분 사람의 생각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뭐 반려동물, 혹은 뭐 그 다양하게 시장이 이미 커져 있는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뭐 반려동물 플랫폼, 뭐 커머스 플랫폼, 뭐 인테리어 쪽, 뭐 이런 이미 커져 있는 시장들에서 또 다른 서비스와 제품을 내겠다에 대한 거는 심사위원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그 기반 지식, 기준, 뭐랄까요? 기준점이 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으시는데, 우리 아이템이 너무 특수하다, 굉장히 특수하고 니치마켓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뭔가 들어보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반드시 왜 창업했나요를 물어보십니다.
거의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들어보지 못한 제품 서비스를 처음 신사님 들어보시면 이걸 어쩌다가 창업을 하게 됐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대표님들께서 처음부터 PSST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 때 대부분 왜 창업했는지 물어보시게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또 이미 다 계기가 있으시겠지만 조금 조리 있게 좀 정리된 문장과 정리된 이야기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걸 준비를 안 하시면 정말 옛날부터 말씀하시게 되면 Q&A 시간을 다 잡아먹고 나머지 뒤에 그 제품 서비스에 잘 될 것 같은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 그 시간에 창업 동기에 대해서만 10분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중한 시간에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창업 동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딱, 딱 짧게 한 1, 2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정돈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가 그래서 왜 잘 될 수 있다, 왜 성장할 수 있다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준비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크할 포인트는 IT 서비스를 하시는데 개발자가 팀에 없다라고 하시면 그거 질문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안에 채용을 하겠다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채용을 하지 않고 외주 개발사와 협력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외주 개발사랑 협력하실 예정이시라면 그 외주 개발사 어디랑 얘기해서 여기랑 지금 착수하기로 논의된 상태다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심사위원분들이 들으셨을 때, 역지사를 들으셨을 때, 아, 정말 열심히 하려는 팀이구나. 논의도 이미 다 진행돼서 우리가 지원금만 이제 다 선정이 되시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 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시 정도 됐는데 사업비 사용 증빙을 최대로 하는 것까지를 토대로 네, 바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네, 좀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제가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리면서 Q&A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쭉 또 Q&A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사용은 최대로 하고 증빙은 최소로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다 현금 현물 대응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1억 원으로 창업 중심 대학도 1억 원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사업비는 1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지원금의 70% 이내이기 때문에 이 1억을 토대로 사업비를 1억에 0.7을 나눠서 총사업비를 계산을 하시면 이제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과 현물을 이렇게 현물은 20% 이내, 현금은 10% 이상 해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다 계산을 해왔으니까 이제 1억 4,200만 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깔끔하게 현금을 조금 더 내서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억 4,300만 원을 총사업비로 계산을 하시고 정부 지원금 1억, 대응자금 1,500만 원, 현물은 2,8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최대로 정부 지원금을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3천만 원 더 확보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편성은 무조건 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창이나 창업 중심 대학 모두 다 1억 원 지원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1억 4,300만 원 정도이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실제로 사업비 나는 한 8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셔도 최대 금액으로 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기업도 이제 선정이 될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4천만 원으로 작성을 해두시면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1등부터 뭐 3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이 기업이 1등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최대 금액까지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뭐 더 드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신 입장에서는 최대 금액으로 작성을 해두시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5,600만 원, 뭐 6,2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체결되고 나서 수정사업 계획을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꿔도 늦지 않으니 지금 제출하실 때는 최대 금액으로 제출을 하셔서 네, 사업비 받으실 수 있는 최대로 등수에 맞춰서 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네, 선정된 이후에 그 사업비를 좀 똑똑하게 관리를 하시려면 일단 현금 흐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 이후에 돈 들어오는 시기를 아셔야 되는데요. 서류 제출을 다음 주부터 쭉 하시잖아요. 3월 중순에 하시면 서류 평가하고 사전 면담하고 발표 평가를 4월 중순 정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딱 발표 나는 시점이 4월 초순 정도인데요. 그리고 나서 1, 2주 있다 바로 발표 평가를 하고 평가 다 하셔서 최종 선정이 5월 초 정도에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게 5월 초에 결론이 나고 선정 체결을 하는 건 이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사업비가 이제 이때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 사업 수정 사업 계획서를 다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비 집행 시작이 6월 중순 이후부터입니다. 넉넉하게 6월 중순 이후라고 치면 결국 지금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하시면서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건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1년이 정말 금방 가잖아요, 대표님들. 정말 1년이 금방 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지금 이제 사업 진행하고 계시니까 혹은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초기 창업 단계셔서 아, 이제 채용도 하고 인건비도 집행을 해야지. 근데 한 5월에 선정되니까 5월부터 집행하는 일정을 토대로 지금도 채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금 흐름을 기점으로 매출이 있으시다면 상관없겠지만 없으시다면 적으시다면 고용하시기 쉽지 않으시다면 6월 이후로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만 좀 인지하셔서 고용 계획이나 사업 계획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를 무조건 제발 통으로 집행하셔라라는 점인데요. 이 사업비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렇게 재료비부터 광고 선전비, 창업 중심 대학도 마찬가지로 창업 활동비를 제외한 재료비부터 이 비목에 맞게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에 맞게 쓰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월 나가는 고정적인 비용이고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월별로 그 급여일이 나가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기업분들께서 정말 많이 쓰시는데 SNS 광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품이든 IT 서비스든 SNS 광고를 하실 때 페북, 인스타 이런 곳에 직접 집행을 하시게 되면 다달이 짜잘짜잘하게 돈이 나가야 됩니다. 카드 집행으로 하면 뭐 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면 각 쓴 비용만 영수증이 나오는 것만큼 집행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증빙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제발 통으로 크레딧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대행사가 아니라면 이제 뭐 IT 솔루션을 하시는 곳들은 뭐 아드리엘이나 아니면 그 ABL80 같은 마케팅 통합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구글 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고 200만 원 크레딧 통으로 충전해서 그거를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관기관에 증빙서류 제출할 때도 크레딧 통으로 충전시켰던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을 한 번에 하시면 대표님도 편하고 주관기관에서 승인하셔서 한 번 집행하는 것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걸 제가 통으로 기획하시고 통으로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비목 중에 왼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회색 표시들이 이 비목을 쓰기 위한 증빙들이거든요. 그 증빙이 조금 우리가 이 사업비, 초기 창업, 창업도약, 중심대학 1억 원의 비용을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목들을 한두 번 정도만 내면 될 수 있게 체크를 하시면 사실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흔히들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좀 망설여지는 부분인 서류 처리, 그러니까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최소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초창이나 창업 중심 대학이 처음이신 대표님들은 이 비목들을 이제 승인받고 집행하실 때 이렇게 두 단계가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전 승인은 이 비목에 대해서 이만큼 돈을 사용하겠다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승인을 받으면 실제로 집행 요청에 대해서 해서 집행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나로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기계장치비라는 비목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슬랙 같은 협업 툴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10월 8일 날 승인 요청을 들어가서 집행까지 22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정도 걸려서 승인 요청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그 정도 걸린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지급까지의 시간이 조금 이거 최대입니다. 거의 최대인데 지급 날짜가 그냥 맨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간 기관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집행하는 날짜가. 어떤 기관은 월요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관은 금요일 날 일괄 처리를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급 시기를 월별로 주간 기관 되시면 이제 다 나오실 거라서 이 사업비 지급 시기에 맞춰서 월 초 정도에는 무조건 등록을 다 해놓으시고 급여가 나가는 월말이나 2개월 전까지는 자금을 좀 확보하셔서 자금 집행을 받으셔서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쭉 왔는데요. 이제 바로 특전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도 해봤는데, 2시간도 해보고, 1시간 반도 해보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Q&A에서 기업별로 지금은 작성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Q&A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특전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 링크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저희 회사 소개도 간단하게 드리고 Q&A를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만족도 조사 남겨주시면은 특전이 3가지 정도가 옵션으로 있는데요. 우선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전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링크는 채팅창 참조해 주시고요. 만족도 남겨주시면 지금 이번에 들으셨던 웨비나 다시 보기 링크가 내일 중에 개별 전달됩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좀 필요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사례를 다 하나하나 읊어드리지 않았지만 선정 사례가 지금 다 띄어져 있었잖아요. 사업 객수 아까 보여드린 게 다 선정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실 수 있도록 다시 보기 링크 전달드리려고 하고 2가지 특전은 좀 따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웰로비즈 사용자분들도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특전 신청 안내에서 신청하시면 저희 선정 사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웰로비즈 회원가입을 하시면 저희 선정 사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 부탁드리고요. 웰로비즈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한 달 이후에도 스타터 플랜으로 전환을 하시면 계속 무료로 정책 메일, 알림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저희가 2월에 웨비나 했을 때 거의 한 웨비나당 200~300분씩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들 요청하셨던 게 이제 멘토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썼는데 누구한테 좀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부분이 곧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들이라면 저희가 지금 전국의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분들만 모셔서 멘토단을 좀 구축해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 멜로비즈 6개월권 정도 6개월권 53만 원인데 그거를 7% 정도 할인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 구매하시면 심사위원 멘토링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시면서 멘토링도 한번 받으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Q&A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비즈 설명 간단히 드리면서 시연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 Q&A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웰로비즈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사업 수직관리 SaaS 솔루션인데요.
이미 이제 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1,400개 정도의 기업을 신청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정보 사업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는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패키지 사업만 있는 걸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매주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지원 사업은 3조 원, R&D는 31조 원 규모가 매주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분들이 이걸 일일이 찾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데이터 모듈이 일일 단위로 수집해서 기업에 맞춤으로 매칭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입을 하시면 우리 기업의 업종과 지역, 사업 분야, 관심 분야 이런 거에 맞춰서 사업이 떴을 때 맞춤으로 안내 메일을 드리고요.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맞춤 알림톡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놓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맞는 거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서류도 발급도 가능하고 사업 계획서도 이 안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이 지금 웰로비즈의 화면이고 저희 계정을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T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맞는 기업들이 대시보드로 오늘 이제 2개 정도의 맞춤 사업이 뜬 거고 어제는 이제 3억 원 정도의 사업이 이틀 전에도 3억 원, 4억 원 정도의 사업들이 추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종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전국의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기관의 정책들이 뜨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저희 사업들은 많이 보시는 K-스타트업 구조랑 거의 UX가 좀 비슷하게 구성이 된 상태고 관심 사업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작성해서 지원하기를 하면 이 서류가 다 첨부가 돼서 제출까지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국세청이나 아니면 정부14 같은 곳에서 발급해야 되는 서류들도 다 발급을 할 수 있고요. 발급만 해두면 서류 제출할 때, 사업 지원할 때 이게 자동으로 붙어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네, 기업별로 맞춤 사업을 추천받고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웰로비즈 서비스 많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전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을 하시고 나서 사업 성장에 프리미엄 컨텐츠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맨 하단에 웨비나 특전 자료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오늘 이제 이 사업 웨비나를 진행하시면 제출하셨을 때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집중 멘토링은 사업 성장에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신청에 맞춰서 이제 선착순으로 심사위원분들을 매칭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특전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초창 창업 중심 대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3월 이후부터 4월, 6월, 4, 5, 6, 7, 8까지 사업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도 이제 한 해 예산이 추경이 되면서 그리고 잔여 예산이 나오면서 또 계속 정부 사업들, R&D 사업들이 뜨니까요. 대표님들이 이번에 지원하시고 안 되시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원했던 걸로 계속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이런 제조 베이스나 IT 베이스의 대표님들처럼 1월부터 12월까지의 중앙부처 초기 창업 패키지 되시고 이후에 바우처 사업이나 R&D, 수출 특화 R&D, IP 발원 지원 사업들 맞춤을 추천받아서 확보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창 팁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창 팁을 저희가 여기서 드리기에는 조금 예창은 패키지 그 웨비나를 따로 열었었거든요. 수요일 날 예창 5개 사업 따로 열었어서 그때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내용을 드렸는데 크게 대동소이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요즘 경쟁률도 심화가 되면서 MVP가 있느냐 없느냐, 가설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 조건은 안 되시는데 예창만 가능하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이 있으신 경우인데 예비 창업 패키지만 하셔서 그 중복 지원은 안 되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부동산업이 있으시면은 올해 예창이 되시는 게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었는데 원래는 한 번도 사업자가 아예 없으셔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래 부동산업은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라는 게 뭔지가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부동산업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원 제외 대상 업종도 아니시긴 한데 그 그런가요? 부동산업이 있으시고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다른 업종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임대업이시면 이제 임대업 보유하신 곳들은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서 아마 임대업 보유하시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으실까요? 지금 사업자가 전에 있어도 폐업이 된 상태라면 공고일 전에 여기 부동산 네, 임대업 예외. 여기 보시면 그 아마 이제 작년까지는 부동산 업종도 이제 안 됐었었는데 사업자 등록 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유하시는 대표는 이 조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부동산 임대업 있으시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지금은 초창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동산업이 두 개이시고 하는 게 세부 조건에만 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신 걸로 주관기관에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이거 어차피 이게 안 했다가 선정돼도 나중에 다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다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업이 있다고 해서 뭐 간점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한번 네,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예창패 경우 여러 지원 사업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관들 안에서 예창패 안에서 기관들 중복이 가능하다는 건지 일반 특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지 네, 세 번째고요. 기관 안에서 중복 신청 안 되고요. 기관 딱 하나 정해서 신청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이나 특화나 중에 하나 신청이 가능하신 건데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창패나 초창패 지원하시고 이후에 뜨는 다른 기관들의 사업들을 신청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상업진흥원 안에서 연결이 되는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업들은 둘 다 선정이 되시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창업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면 포기를 둘 다 선정되시면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뿌리가 내려간 사업들 외에 다른 지원 기관,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의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은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거 동시에 다 진행하실 수 있다. 선정되시면 지원하실 수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또 사업, 네, 아니, 답변 중에 보니까 질문 중에 그런 것 같은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없는 혹은 설립하고 폐업을 했다든가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한 이후에 3년 미만이에요. 그래서 네, 꼭 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이제 사업계획서상의 노란색 칠해도 괜찮은가요? 하셨는데요. 네. 뭐 여기 많이는 안 칠하는데, 아까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뭐 칠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그 친구는 조금 많은 부분을 칠했는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노란색 형광펜보다는 그냥 볼드 형태로 볼드나 밑줄을 좀 긋는다든가 볼드를 하고 밑줄 긋는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에 투자 예정 적는 부분도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투자가 아직 예정이 아니시라면 적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적으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서 투자자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더라도 올해 안에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적는 것은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없으시다면 굳이 무리해서 적지 않으셔도 매출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에 대한 거를 표현하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만약 투자 생각이 있으시면 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네,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무조건 적으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적으시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심사위원님? 그 뭐 4번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 위치 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미팅을 한 경우나 그 사전에 아마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투자사나 그런 데 미팅을 했다든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들을 조금 금전적으로 뭐 예상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렇게 있다면 써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간 내에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어필하시면 그 대신에 이제 그 A씨나 VC 미팅했던 그런 데를 네이밍을 꼭 하셔가지고 적어주세요. 그냥 투자사 그러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5번에서는 저희는 게임 개발하는 업체인데 주로 예시들이 신규 BM에 대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 답변 드릴게요. 네. 저기 게임 개발도 당연히 뭐 여기 사업 아이템 선정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게임하면 뭐 온라인 게임이 있고 이제 뭐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보통 모바일 게임을 아마 런칭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어,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저기 이제 막 그냥 시작한다 모바일 게임을 그냥 기획만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선정될 가능성이 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어차피 게임이라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잖아요. 인앱 결제 아니면 뭐 광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개발 기간 내에 이걸 만들어서 런치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아니면 국내 아니면 글로벌을 타겟으로 뭐 인앱 결제 모델과 광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스케일업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심사위원들의 시각들이 요즘에 이제 게임 시장이 너무 그 경쟁자도 많지만 좀 규모 경제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 인디 게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퀘션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퀘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사업비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은 아마 예비창업 대표님께서 여성벤처협회랑 이제 각 대학에 지원하시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위한 웨비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에 대한 거는 일반 그리고 여성 소셜 이 순으로 좀 가장 경쟁이 치열했었다고 작년에는 들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치 싸움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 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여성 관련해서 이 벤처협회랑 뭔가 비즈니스적인 영향 어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전기술 분야로 하는 일반 쪽에 지원을 하시거나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제품 서비스의 이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게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그 기업이시라면 여성 벤처나 대학이나 어딜 가셔도 저는 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너무 네, 눈치 싸움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규모가 아무래도 여성은 100개이시고 기업은 30개 내외시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7번인데요. 매출과 고용이 없는 상태에서 5월 정도에 정식 서비스 런칭 중인 기업이신 것 같습니다. 청창사 심층 면접 다녀오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최종 결과가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초창이랑 창충대 초창 지원 일단 해놓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피드백 결과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해서 고민인데 초창이다 보니 좀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홍사연님 답변 네. 어차피 저기 써놓은 뭐 사업 기획서가 거의 포맷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조금 뭐 보완해야 된다면 우선 매출과 고용이 제로니까 서비스가 5월쯤 런칭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실은 상용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베타 서비스를 얘기하는 지 잘 모르겠지만 어, 아까 우리 김유라나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초청패라 해가지고 아예 뭐 저기 매출이 제로인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에 좀 그 주한기관 입장에서는 주한기관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또 이제 창진원 쪽이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청약서가 좀 달라요, 구조가. 주한기관은 매출, 투자, 고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데를 또 선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은 뭐 거기다 예상으로 적으면 되지만 내가 고용을 하겠다. 근데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확신을 좀 주셔야 돼요. 아, 이 아이템 가지고 충분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는 거를 사업기획서에 좀 녹아 들어가야 되고 청장사는 좀 그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창도 될 수 있고 예비창업자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사업기획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그 청창사 하시면서 작성하셨던 게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원을 해놓으시는 게 저도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8번에서 선정되는 사업들을 보면 ESG나 지속 가능성, IT 관련 주제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제품 개발이나 일반 상품 등 디자인 개발 사업은 선정될 가능성이 낮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사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제품 개발이나 일반 상품에 대한 부분이 제조니까 뭐 동일선상에서 봅니다. 그게 어, 뭐 매출이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이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충분히 선정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디자인 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체적인지 몰라서 뭐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뭐 외주를 내 가지고 한다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만약에 이제 디자인 개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스케일업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단지 그게 아니고 뭐 어떤 뭐 외주 용역을 받아서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든가 그런 형태로 된다면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린 뉴딜로 가점을 받으려고 끼워 맞춰서 설명할 경우 평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에 대한 이거는 말씀드리면 그 대표자가 그린 뉴딜 체크하더라도 그 나중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모여서 판단을 해요. 아이템을 이제 소리 평가할 때, 아, 이게 그림 유들이 맞다라면 가점을 줍니다. 이게 서로 동의하에. 근데 만약에 아, 이게 전혀 그거 아니야 이러면 같이 맞추지 않습니다. 중앙기관에서 판단을 평가위원들한테 하라고 언지를 줍니다. 네. 근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완전 IT인데 그냥 뭐 그냥 써놓으면 좀 그렇겠죠. 불이익은 없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가부 결정은 하시라고 체크하시고 뭐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IT 서비스도 보니까 이제 공고문에도 나와 있고 제가 주관기관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여쭤봤는데 사업의 그린 뉴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다에 대한 IT 솔루션도 탄소 저감할 수 있다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끼워 맞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제품 서비스가 이렇게 S SROI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지표도 좀 산출할 수 있다. 탄소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끼워 맞추는 거는 네, 그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번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보건 계열 커뮤니티인데요. 기술 분야 체크 시 바이오 의료 생명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지 정보통신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커뮤니티 외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술 분야이니까 뒤쪽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보통신 쪽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 서비스의 형태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으로 기술 분야를 체크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네. 팁을 드리면 어, 체크하는 거 따라서 그 심사할 때 정보통신 IT 분야 심사 파트가 따로 있고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만약에 혹시나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 쪽으로 해놓으면 의료 쪽 관련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쪽으로 가요. 그럼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의료가 맞나? 커뮤니티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 뒷단에 앞으로 나갈 방향이 커뮤니티 외에 뭐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 로드맵이잖아요. 그 로드맵이 만약에 통신 쪽이 아니라 뭐 바이오나 의료 생명 쪽에 정말 오리엔트 돼 있는 거라면 바이오 의료 생명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결국 심사위원분들 어떤 심사위원분들에게 전문 심사위원분들 가느냐 그리고 로드맵상에서 어떤 쪽으로 집중할 것이냐 요거 두 가지에 초점 맞춰서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 이제 앞에서 네, 8번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제품을 고쳐서 수리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인데 이게 ESG나 그린 뉴딜과 접점이 있을까요? 수리 가능 여부나 비용 등을 잘 몰라 버려지는 제품을 수리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충분히 그린 뉴딜 쪽으로 가도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돼요. 저기 어, 전에 보니까 그 전기 자동차 뭐 충전값 뭐 하는 것도 그린 뉴딜이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저기 뭐야 캠핑 쪽 있잖아요. 캠핑 쪽에 어, 그 텐트를 뭐 보관하고 케어하는 그리고 세탁하는 쪽 그것도 그린 뉴딜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폐기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환경 ESG에서 또 이제 환경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 봅니다. 예. 네, 사합니다. 12번은 대면인 기존 사업을 비대면 IT로 진행 시 이동에 대한 탄소 절감을 어필해도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이동에 대한 탄소 절감. 이거는 제가 뭐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판단을 해요. 같이 판단해서 이거 비대면을 하면서 이동이 없으니 탄소를 할 수 있겠네. 그럼 뭐 그린 뉴딜 맞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린 뉴딜로 체크하시고 나중에 판단은 좀 주한기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 좀 그래요. 제가 이건. 그 근데 체크 안 해놓으면 체크 안 네, 해놓으면 평가위원들이 같이 논의할 것도 없어요. 근데 체크 안 해놓으시면 아마 평가위원들이
보여서 줄지 안 줄지 판단을 합니다. 결론은 일단 체크 관련됐다고 판단되시면 체크해서 내시고 주관 기관의 판단에 맡기시는 걸로. 네, 그렇게. 조금 첨언을 드리면 지금 약간 헷갈리실 경우에는 국내 ESG 관련된 펀드를 조성한 엑셀러레이터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전통적으로 소셜 분야에서 하셨던 뭐 소풍이나 여러 가지 그 AC들이 있어서 거기서 임팩트 리포트를 매년 발간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탄소 절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어떤 정량적인 수치들도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는 것도, 네,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니고 그 힌트를 비슷한 우리 제품 서비스와 비슷한 곳이 있으시면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마지막 한 분 더 들어와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로 들어온 디지털 사이니지 맞춤형 영상 콘텐츠 보급 솔루션인데 네, 작성하시다가 일단 넘어가실까 봐 작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 핵심이 될까요? 그 라고. 디지털 사이니에 저희들이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얘기인지, 어? 보급 솔루션. 네.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에 저희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는 솔루션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가 좀 이 질문만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어,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아트 폴더 둘 다 맞습니다. 라고. 음, 직접 사이니지도 하시고 맞춤형 컨텐츠 보급도 하신다는 뜻 같은데요. 네. 영상 제작, 보급, 인테리어 세 가지의 네, 분야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이. 거를 주 아이템으로 해야 된다는 질문인가요? 아이템으로 써야지 좋을 거란 질문인가요? 어떤 건가요? 아마 인테리어로 들어온 사이니지에서 영상을 제작도 하고 보급도 하는 소위 솔루션. 저기 인테리어 의뢰 들어왔을 때 3D 모델링을 해서 그 인테리어를 어떤 구성하고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인테리어 업체나 그런 데 제공한다는 플랫폼인지, 그걸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들어서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질문 자체도 좀 애매한데, 지금 대표님이 물어본 의도가 과연 어떤 솔루션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데 이렇게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맞춤식으로 컨설팅 해주시고 보급하고 회원제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에 대한 물음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게 어, 정말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출이 큰 객단가 큰 사업들이 있으실 거고 보급형으로 해서 객단가는 조금 프리미엄보다는 낮더라도 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중요한 게 타겟 고객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 핵심 고객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가 되는 건지, 일반 소비자, 일반 유저가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시장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가 우리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걸 도입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객 검증 내지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든가, 우리가 보급해서 지금 매출이 좀 발생됐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도화시키겠다든가, 우리 초기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B2B, B2G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공간, 그 고객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갖고 배출을 더 신장시킬 수 있다에 대한 어떤 기존의 사례들이 있으셔서 그 사례들 중심으로 아마 그래서 물어보시지 조금 않을까. 보면 네. 이걸 SI성으로 그냥 기존의 인테리어 업체처럼 의뢰 들어와가지고 그 SI 형태로 이제 소위 그 프로젝트 용역 형태로 만약에 그렇게 비춰지면 선정될 가능성이 적어요, 되게. 그래서 이게 뭔가 기존의 인테리어나 그런 SI 업체들,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서 하는 업체와 뭔가 차별화된 것들이 있어서 이걸 확정한다는 형태로 스토리텔링이 돼야지만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게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더 이상 Q&A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한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중심 대학 네,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대표님들 그리고 저희 특히나 좀 올해도 전문 심사를 하시게 되실 김대용 심사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올려드린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요. 만약에 네, 조금 멘토링 관련해서 수요가 있으시면 오늘 중에라도 이제 답변을 주시면 심사위원분들 매칭을 해드리니까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